화요일 고정 코너 위클리 웰빙 코너입니다. 오늘은 냉방병에 대해서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냉방병 초기 증상입니다. 아이고 큰일 났다. 우선 제가 일하는 환경에 대해서 좀 얘기 드릴게요. 제가 일하는 환경이 지금 이제 일반 사무실에서 일을 합니다. 근데 최근에는 지하에 있는 스튜디오에서 일을 하고 있거든요. 앞으로 제가 봤을 때는 한 3, 4주 동안은 꼼짝없이 여기서 일을 해야 됩니다. 지금 이제 컨텐츠를 만드는 일을 좀 현재는 집중해서 하다 보니까요. 여기 계속 있어야 돼요. 근데 이제 컨텐츠만 만들면 좋은데 중간중간 또 다른 일들이 들어오고 하다 보니까 여기에 머무르는 시간 지금 계속 늘어나고 있어가지고 조금 걱정이긴 해요. 아무튼 뭐 스튜디오에서 자주 지내야 되고 이번에 만드는 컨텐츠가 끝나도 아마 그 뒤에도 계속해서 컨텐츠는 계속해서 만들어야 되니까 스튜디오에서 자주 좀 지내야 될 것 같은데 이 스튜디오라는 공간이요. 지하든 지상이든 상관없어요. 사실 스튜디오라는 공간 자체가 굉장히 폐쇄적입니다. 소리가 들어오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밀폐되어 있는 그런 곳이거든요. 그리고 거기도 벽에다가도 이제 방음, 방청할 수 있는 그런 그리고 흡입하는 그런 뭔가를 갖다가 막 붙여놨어요. 그래서 굉장히 좋게 보면 아득한 곳이고 나쁘게 보면 정말 답답한 그런 곳이에요. 그리고 거기 있으면 공기도 뭔가 답답하고요. 특히나 건조합니다. 굉장히. 왜냐면 공기가 밀폐되어 있다 보니까 에어컨을 켜거나 뭔가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점점 건조해져요. 에어컨을 끄면 훅 하고 갑자기 뜨거운 열기가 올라오면서 너무 막 힘들어지니까 에어컨을 약하게나마 켜야 되거든요. 에어컨은 강하게 켜든 약하게 켜든 어쨌든 제습 기능이 돌아가게 되면서 공기가 점점 건조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계속 이제 일을 하는데 사실 이런 장소가 장시간 일하기에는 좋지는 않은 환경이에요. 그나마 장점을 뽑아보자면 독립적인 공간이라는 점은 좋죠. 독립적인 공간이라는 점은 좋지만 사실 뭐 독립적으로 해봐야 일한다고 바쁜데 뭐 딱히 그런 것들이 효과가 있는 건 아니고 뭐 그 외에는 딱히 좋을 게 없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에도요, 제가 오전에 살짝 머리가 살짝 아픈 느낌이 조금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에어컨 조절 좀 하고 모자를 계속 쓰고 있었습니다. 근데 오후 들어서부터 조금 그게 좀 심해지기 시작했어요. 특히 오후에 제가 프로젝트 하고 있는 회사 내부에서 그 자체 골프 대회가 있었어요. 그 스크린 골프 대회. 그 회사 안에 스크린 골프장이 있습니다. 그 안에서 스크린 골프 대회가 있었는데요. 거기에 이제 참여를 하러 갔거든요. 갔는데 그냥 옷을 갖다가 이렇게 좀 얇게 입고 왔나? 하여튼 그 갔는데 이 엄청 찬바람을 딱 머리에 딱 맞으면서 약간 이제 그때 좀부터 뭔가 땡 하고 시작을 했어요. 머리가 왜 땡 하는 그런 느낌 있잖아요. 어, 슬슬 머리가 조금 아파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오후 늦게부터는 조금 감기랑 비슷한 증상들이 좀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머릿속에 딱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이거 냉방병이다. 100% 냉방병이다. 이 생각이 좀 들었어요. 작년에도 냉방병으로 좀 고생했던 게 잠시 기억이 있거든요. 그래서 엄청 긴장을 했어요. 왜냐면 감기 걸리는 거야 뭐 걸리는 건데요. 지금 이제 녹음할 건 없고 편집만 하면 되니까 뭐 걸려도 됩니다만 저는 매일 아침 방송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목이 엄청 중요한 사람이거든요. 근데 저는 면역력도 엄청 약한 사람이고 목이 굉장히 약해요. 진짜 목이 약해요. 조금만 실수하거나 아니면은 방심을 해버리면 진짜 감기를 너무나도 잘 걸리는 사람이라 늘 이게 고민인 사람이고요. 저는 바깥 나갈 때 지금 요즘 날씨 덥잖아요. 아무리 더워도 사람 많은 곳에 가면 무조건 마스크를 쓸 정도로 굉장히 그런 거에 좀 민감합니다. 제가 목이 아파서 방송을 하지 못하면 저희 방송 들으시는 분들이 방송 못 들을 수 있으니까 절대 나는 목이 아프면 안 돼라는 게 좀 있어요. 어쨌든 그래가지고 어제 계속 이제 위에 옷 하나 재킷 입고 있고 모자 쓰고 심지어 거기다가 후드까지 덮어쓴 상태에서 타이레놀 먹고 따뜻한 차를 계속 먹으면서 있었어요. 그래서 그나마 저녁엔 조금 나아졌습니다. 냉방병이죠, 냉방병. 냉방병 초기인데 저는 잘 잡은 것 같은데 오늘도 좀 조심해야긴 해야 됩니다. 그래서 냉방병이 뭔가에 대해서 이제 조금 여러분들에게 얘기 좀 드리려고요. 이게 러닝 하시는 분들에게도 좀 영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좀 얘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냉방병은요, 냉방병이라는 것 자체가 어떤 의학적인 질병명이라기보다는 여름철에 어떤 너무 냉방을 강하게 하셔가지고 발생하는 다양한 증상들을 통칭하는 일종의 그냥 증후군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떤 부상이나 어떤 질병 이름 뒤에 증후군이라는 게 붙으면요. 이거는 명확하게 이것 때문이다라고 이유를 확실하게 알 수 없는 뭔가 두루뭉실하지만 분명히 뭔가 문제는 있는 그런 것들을 증후군이라고 많이 부릅니다. 우리 러닝할 때 생기는 그런 부상 중에서 보면 증후군이라는 이름이 뒤에 붙는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뚜렷한 어떤 요인이 한 가지만 있는 게 아니라 뭔가 다단하고 또 아직까지 뭔가 잘 과학적으로도 밝혀지지 않은 그런 이유들이 있는 경우다. 그래서 굉장히 이거는 관리를 어떻게 보면 종합적으로 잘해줘야 되는 그런 부상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증후군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이제 우리 몸이 어쨌든 실내와 실외의 급격한 온도 차이에 제대로 적응하지 못해가지고요. 자율신경계 균형이 깨지면서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저희 러너들이 좀 잘 들어야 되는 부분이에요. 왜 이제 냉방병 얘기를 드리느냐. 러닝 하신 분들에게도 상당한 조금 뭔가 이유가 있거든요. 일단은 온도 차이가 어느 정도 나면은 냉방병이 생기느냐. 보통 5도에서 8도 정도가 나면은 냉방병 우리가 몸이 적응할 수 있는 그거 수준을 넘어섭니다. 우리 몸은 5도, 8도 정도까지는 충분히 빠르게 반응이 가능해요. 근데 그것보다 더 커지게 되잖아요. 근데 뭔가 제대로 몸을 관리 안 해주고 그게 지속된다. 그러면은 우리 자율신경계에 뭔가 부하가 걸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문제가 좀 생기죠. 또 그것뿐만 아니라 에어컨이나 이런 내부의 필터에 서식하는 어떤 균 같은 것들이 있잖아요. 그 균 이름이 기억이 안 납니다. 네, 네, 네 무슨 넬라균인데 아무튼 그런 균 같은 거나 뭐 곰팡이 균 이런 것들이 공기 중을 통해서 이제 퍼져나가서 약간 그 독감하고 비슷한 증상을 유발하기도 해요. 그리고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에어컨은 제습 기능이 있잖아요. 제습이 되잖아요. 그러면 습도가 낮아지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공기가 건조해집니다. 건조해지면 우리가 호흡을 할 때 점막이 굉장히 빠르게 말라요. 점막이 마르게 되면 바이러스나 세균에 대한 저항력이 떨어지거든요. 특히나 이제 뭐 입 같은 거를 많이 쓰시게 되면 특히 입 안까지도 같이 건조해지다 보니까 문제가 많이 생기죠. 그래서 안에서 일할 때 계속 따뜻한 물을 계속 마시면서 일을 하는 게 좋거든요. 이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뭐 또 이유를 따지자면은 환기가 잘 안 되다 보니까 뭐 그런 유해한 균 같은 것들이 나가지 않아서 뭔가 머리가 아파온다든지 피로하다든지 뭐 이런 게 감기 걸린다든지 이런 것들이 생길 수가 있는 거죠. 자, 근데 왜 러너들에게 좀 냉방병을 얘기 드리냐면 우리가 밖에서 러닝을 하고요. 너무 막 몸에서 열이 막 나요. 땀을 막 미친 듯이 흘리고 너무 더워요. 그러고 나서 이제 진짜 이게 너무 사람이 머리가 어질어질할 정도로 요즘 덥잖아요. 달리기 하고 나면. 그러니까 빨리 뭔가 시원한 걸 찾으려고 합니다. 그다음 마시는 거, 그다음에 좀 쉬는 것도 이제 달리기 하고 나서 빨리 어디 뭐 시원한 카페 가가지고 시원한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 잔 딱 마시면은 너무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니면 편의점 가서 시원하게 캔 음료 같은 거 이제 전해질 음료 같은 거 있죠. 이온 음료 같은 거 하나 딱 마시면 좋겠다 이런 느낌이 들거든요. 근데 그렇게 가서 드시게 될 경우에는 아까 처음에 얘기 드린 것처럼 온도 차이가 급격하게 발생하고요. 그 온도 차이가 발생하는 게 굉장히 빨라요. 제가 얼마 전에도 한번 광화문 경복궁에서 달리기를 하고 나서 그 앞에 있는 컴포즈 커피였나 메가 커피였나 하여튼 커피숍에 가서 커피를 마시는데 그때는 달릴 때 너무 덥고 땀이 나잖아요. 근데 이제 빨리 좀 시원한 거 먹고 싶다 해가지고 들어갔어요. 그래서 아이스 아메리카노랑 그거 갖다 그 매장 안에서 먹었는데요. 매장 안이 너무 차가웠거든요. 그런데 거기다가 아이스 아메리카노까지 들이마시니까 몸의 외부랑 몸의 내부가 갑자기 온도가 확 떨어지면서 순간 골이 띵한 느낌이 들면서 그때도 느낌이 이거 위험하다. 이거는 뭔가 냉방병 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뒤에는 달리기 할 때 그 다음 날인가 하여튼 달리기 할 때는 석촌호수 쪽에서 달렸나? 하여튼 그렇게 달리고 스타벅스에 커피를 먹으러 갔는데요. 저는 그때 따뜻한 음료를 먹었습니다. 스타벅스 안이 굉장히 시원했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제가 따뜻한 자몽 유자 민트티 맞나? 아무튼 그거를 마셨어요. 유자 민트티가 아니고 자몽 허니 무슨 티였다. 그걸 마셨어요. 따뜻하게 해가지고 마셨거든요. 그러니까 좀 괜찮더라고요. 오히려 그렇게 하는 게. 근데 우리가 너무 더우면은 자기도 모르게 빨리 이걸 식히고 싶은 마음에 차가운 데 가서 차가운 거 막
들이마시고 막 그럽니다. 근데 그러면은 급격하게 올라가 있던 우리 체내 온도가 순식간에 급격하게 떨어지면서 오히려 이 격차가 너무 커지다 보니까 우리 자율신경계에 엄청난 과부하가 걸리면서 이제 뭔가 트러블이 생겨요. 두통, 감기, 면역력 저하 같은 것들이 생기면서 이게 복합적으로 그 다음 다른 증상들까지 만들어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물론 더운 거 압니다. 저도 지금 달리기 하면 진짜 미칠 것 같은데 이 시원하게 만드는 속도를 조금은 늦추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너무 너무 차갑게 한 번에 그런 차가운 데 가서 차가운 거 드시고 하는 건 좀 피하시는 게 좋고요. 제 개인적으로 저처럼 감기 잘 걸리고 목이 좀 약하신 분들은요. 시원한 데를 가시되 마시는 건 따뜻한 거 드세요. 물론 방금 달리기 하고 와서 지금 진짜 막 미칠 것 같은 건 알고 있습니다만 그 요즘 카페 가면 그 스타벅스도 그렇고 물 마실 수 있잖아요. 조그맣게 종이컵 같은데 물 마실 수 있죠. 어쨌든 물을 조금 마셔서 조금 식혀주시고요. 거기 공간은 시원하니까 드시는 거는 조금 따뜻한 걸 드시는 게 차라리 낫습니다. 제가 저번에 그렇게 먹어보니까 훨씬 나아서 앞으로 저는 여름 달리기 하고 나서 카페 가서 마실 때는 오히려 전 따뜻한 거 먹으려고 하고 있어요. 테이크아웃에서 밖에서 먹을 때는 당연히 바깥이 더우니까 시원한 걸 먹어야겠죠. 근데 실내에서 먹을 때는 따뜻한 걸 먹어야겠다. 이런 생각을 이번에 좀 많이 했습니다. 냉방병 걸리게 되면요, 막 몸이 막 피곤하고 두통 오고 어지럼증 오고 근육통도 오고요. 막 여러 가지 그다음에 감기랑 똑같은 증상이죠. 기침도 하게 되고 목도 건조해지고 콧물도 살짝 나는 경우도 있고요. 그다음에 뭐 배가 아프다든지 설사라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이런 문제들이 생길 수 있거든요. 진짜 고생입니다. 그리고 다리기도 하기 힘들어지고요. 정말 조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자, 이런 냉방병에 걸리지 않으려고 하면은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너무 많이 들어본 얘기라서 제가 구구절절 얘기 드리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적정 온도를 뭐 유지해야 된다, 습도를 조절해야 된다, 뭐 주기적으로 환기를 시켜줘야 된다, 에어컨 필터 청소를 갖다가 해줘야 된다, 뭐 이런 것들. 그리고 다이렉트로 바람 맞으면 안 됩니다. 다이렉트 바람 맞지 않아야 된다,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제가 러닝하면서 경험한 러너로서의 어떤 느낌은 아까 얘기했던 그게 제일 컸던 것 같아요. 너무 더워서 빨리 식히고자 하는 마음에 급격하게 체온을 내릴 때 상당히 위험해진다라는 걸 좀 얘기 드리고, 오히려 어 몸은 덥지만 몸을 따뜻하게 할 수 있는 재킷, 아니면은 재킷 같은 거 준비하시고요. 그 다음에 뭐 따뜻한 음료 드신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차라리 낫습니다. 조금만 기다리면 더운 거 없어지고 갈증도 사라지거든요. 근데 그 순간을 참지 못하게 되면 이런 어떤 질병에 걸리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요즘 여름이지만 달리기를 하러 갈 때 가방 안에는 항상 긴 재킷을 하나를 들고 갑니다. 그리고 모자도 들고 가요. 달릴 때는 헤어밴드 하지만 모자를 들고 가요. 왜냐면 혹시나 나중에 사람 만나서 카페에 가서 커피를 마시게 될 경우에는 머리에 떨어지는 차가운 그 에어컨 공기가 머리 닿으면 이게 땀을 많이 흘렸는데 머리가 확 식으면서 감기 걸리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가지고 가고 마시는 것도 따뜻한 거를 먹으러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조금 이제 얘기 드리고 싶고, 또 한 가지 더 있는 게, 우리가 운동을 좀 격렬하게 하시잖아요. 그러면은 일순간 면역력이 좀 떨어집니다. 특히 LSD 같은 것들이나 아주 높은 강도를 가지고 있는 인터벌 같은 것들을 하시게 되면 순간 면역력이 좀 떨어지거든요. 그러면 그때 이제 바이러스나 세균 같은 거에 좀 더 쉽게 감염이 될 수 있으니까 더 조심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수분이나 전해질이 부족한 경우에도 이런 냉방병 걸리기 쉬워요. 특히 지금처럼 이제 더운 여름에는 급속도로 땀이 빠져나갑니다. 물론 우리가 끝내고 나면 물도 마시고 전해질 음료도 마시고 뭐 여러 가지 먹겠죠. 근데 그런 것들이 다시 우리 몸 곳곳에 퍼지고 정상적인 수준을 올라서려고 하면 시간이 좀 걸리거든요. 근데 그 상태에서 수분이 많이 없고 전해질 없는 상태에서 찬 공기에 노출되게 되면 우리 몸의 체온을 조절하는 능력이 떨어져 있는 상태다 보니까요. 대응을 제대로 하지 못해요. 그래서 좀 더 빨리 감기 걸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처럼 더운 여름에 이런 차가운 데 간다라고 하면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거죠. 달리기 끝내고 나서 충분히 현장에서 이온 음료나 수분 같은 것들을 조금 잘 드시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그런 차가운 거 드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문제는, 우리가 달리기라고는 몸이 흠뻑 젖잖아요. 상의도 조금, 머리부터 시작해서 발끝까지, 심지어는 신발까지, 러닝화까지 홀라당 젖습니다. 그래서 이걸 잘 갈아입고요. 몸을 좀 이렇게 뽀송뽀송까지는 아니지만 어쨌든 그래도 이런 땀 같은 것들은 제거한 상태에서 차가운 데 가시거나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 러닝하고 나면 마음이 급하고 이거 옷을 갈아입을 걸 들고 오는 게 귀찮으신 분들은 그냥 땀을 흘린 상태에서 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네, 그렇게 되면 또 더더욱이나 몸이 막 차가워지면서 이런 냉방병 걸릴 확률이 굉장히 좀 높아집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조금 조심하시면 좋겠어요. 제가 최근에 어쨌든 몇 번의 위기가 있었고 지금은 또 일하다가 냉방병 초기 증상을 좀 경험하고 있다 보니까 굉장히 겁납니다. 아프면 안 돼요. 아프면 왜 안 돼요? 아프면 왜 안 될까요? 아프면 달리기를 못 하잖아요. 그게 얼마나 슬픈 일이에요. 그래서 아프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지금 이제 한창 날씨는 점점점 더워지고 있고 이제 여기저기서 에어컨을 많이 틀고 집안에서도 에어컨 틀고 막 하실 겁니다. 뭐 짐 같은 데서 운동하실 경우에도 에어컨 많이 켜두고 막 엄청 추운 데도 있기도 할 건데요. 이럴 때일수록 체온 조절 잘 하시고 제가 말씀드렸던 몇 가지 팁들 뭐 옷을 걸친다든지 오히려 따뜻한 차를 마신다든지 온도 차이가 급격하게 나지 않도록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잘 챙기셔가지고 냉방병 걸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건강하시게 달리기 하시면 좋겠습니다.